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이번에 발생했던 서희초 사건은 많은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었죠. 대한민국의 교권이 추락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도 선생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통제하고 또 교육해야 되는 그 학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선생 알기를 우습게 한다.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번에 서희초 사건을 통해 가지고 현실화가 되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체험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더 많은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담당 그 스님께서 그런 선택을 했던 장소가 다른 데도 아니고 교실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학교라고 하는 공간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가지고 또 많은 국민들이 또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워낙에 이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라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본질을 지적하지 않고 격가지를 지적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좀 훼손시키는 일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제 그 예시가 있습니다만 제가 좀 최근에 충격을 받았던 거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 자유주의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번에 그 서희초 사건에 대해 가지고 얘기한 거를 듣고 제가 진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는 제가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가 있다. 특히나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 같은 경우도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왜 그거를 갖다가 어떤 특정 원인 때문이다, 학부모의 민원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그 지적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굳이 왜 저런 얘기가 지금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일단 근본적으로 들었어요. 어느 누구도 일단 이번에 그 선생님께서 어떤 선택을 내릴 때 학부모의 민원만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죠.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을 거다. 예를 들어가지고 남자친구와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가족과의 어떤 불화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적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이거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뭔 겁니까? 교권이 추락했고 학부모의 어떤 악성 민원이 있었을 거다. 요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민원만이 원인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이제 학부모의 민원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다, 자유주의를 훼손하는 생각이다 라는 식으로 지적하는 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조금 오버한 그런 좀 비판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서희초 사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격가지로 뻗어나갔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오은영 쌤에 대한 그런 또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은영 쌤 같은 경우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해명까지도 했습니다.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몇 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해명까지도 내놓은 상태이고요. 왜 오은영 쌤에 대한 비판이 나왔을까? 그 원인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주목해 봤던 한 가지 글이 있는데 이 글 같은 경우는 서희초 사건이 터지기 한 달 전인 6월 중순쯤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그 글에 다음과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새부터 오은영 박사의 말들이 육아의 바이블이 되면서 모든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이해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가 됐다. 그녀는 아이의 행복감과 안정감,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학대라고 얘기한다. 진위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학부모들은 저 말을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학교는 아동학대의 온상이 되었다. 어떻게 한 전문가의 의견을 그렇게 종교처럼 맹신하는지 신기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적이 좀 타당하다라고 봐요. 오은영 선생님의 진위는 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의도는 안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저런 부분도 균형적으로 지적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겠습니까? 오은영 박사의 그 얘기를 들었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이를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받아야 되고 무조건 이해받아야 되는, 아이의 뭔가 사회적인 통념에서 어긋나는 행동 같은 경우는 지적을 하고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사랑받고 무조건 공감받아야 되는 존재, 이른바 금쪽이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또 사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은영 박사의 교육, 아니 치료는 철저히 1인용이다. 그 애가 세상을 혼자 살 거라면 그의 모든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마음 구석구석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회는 그렇지 않다. 그 애는 어떻게든 사회 속에서 같이 살아가야 한다. 금쪽이들의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만 귀한 자식이 아니다. 모든 아이들이 귀하다. 그러니 바라건대 부모들은 오은영 박사가 아픈 아이를
치료하는 방법을 교육기관에 요구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년 박사의 진위가 안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5년 박사의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소비가 되고 있는 거는 우리 아이만이 소중하고 우리 아이만이 금쪽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비판적인 의식을 못 갖게 되는 또 근본적인 원인에 뭐가 있는 거겠습니까? 5년 박사가 가지고 있는 약간 신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능 방송의 유재석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 박사가 하는 얘기는 모두 다 맞아, 바이블이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5년 박사의 얘기에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맥락을 고민하지 못하고 무조건 바이블인 것처럼, 무조건 해답인 것처럼 글자 그대로만 또 생각하게 되는 것도 거기에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글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5년 박사 역시 특수한 아이를 치료하는 방식을 육아의 상식이자 진리인 것처럼 퍼뜨리는 걸 멈춰야 된다. 우리 금쪽이는 이 부분이 힘들었을 거다. 우리 금쪽이는 예민해서 그런 거다. 따위의 변명은 필요가 없다. 어쩌라는 것이냐. 그 예민한 아이를 감당하는 건 또래 친구들의 몫이 아니며 사회의 몫이 아니다. 내 아이가 예민하니 너네가 이해하라 라는 식의 궤변이 어디 있는가. 예민하든 말든 결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게 아닌가. 제가 몇 차례나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5년 박사가 금쪽이만이 소중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방송에서도 어떤 식의 지적이 있었냐. 특히나 이번에 서희초 사건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방송에서 5년 박사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크게 지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학부모님들의 신뢰와 지지입니다. 교단에 서 있는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믿어주고 신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거, 질서를 지키는 거, 싫은 것도 해내는 거,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걸 못 배우게 된다. 교단이 단단하고 선생님들이 버텨주셔야 아이들이 사회를 배워나가게 된다. 다시 한번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저 얘기를 5년 박사가 했습니다. 심지어 언제 했어요? 서희초 사건이 터지기 바로 전에 방송에서 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5년 박사가 사실 비판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5년 박사는 사실 격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비판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교권을 추락시키고 애들이 그냥 지 세상인 것처럼 저렇게 설치게 만들 수 있던 근본적인 배경은 어디 있던 겁니까? 정교조에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어디 있는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에 있는 것이죠. 이방태 교수나 그리고 또 이준석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 가지고 그게 별 대수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결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학생 인권 조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를 살펴본다면은 사실상 조희연이가 주장하고 있는 식으로 똑같이 주장하는 걸 보수에서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이런 것들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애가 임신하고 출산을 하더라도, 학생이 임신하고 출산을 하더라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학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아니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체벌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뭐냐? 체벌이 됐거나 물리적으로 됐거나 언어가 됐거나 어떤 것으로든지 간에 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인권조례에 뭐가 들어가 있냐? 집회 허용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라는 겁니까? 집회를 할 수가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학생 인권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학생 인권조례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조희영 교육감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어떤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까? 공식 석상에서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땡땡씨나 땡땡님 같은 용어를 사용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또 누구였습니까? 조희연 현재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희초 사태가 발생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답은 간단한 겁니다. 교권이 추락했다라는 거예요.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에 선생 알기를 진짜 뭐로 알다 보니까 학생이 됐거나 학부모가 됐거나 과거에는 결코 요구할 수 없었고 과거는 결코 선생님이 겪지 않았을 법한 스트레스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됐던 것이고, 그것이 주된 역할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 선생님이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게 본질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누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조희연이 됐거나 정교조가 됐거나 끊임없이 교권을 악화시키고 끊임없이 학생의 인권만 무차별적으로 강조해왔던 그 인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5년생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번 사태가 터지기 한 달 전에 비판의 글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5년생이 바로 직전에 했던 그 방송의 내용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생
사실 본인 스스로는 분명히 여러 가지 균형적인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 5년 셈의 균형 잡힌 말을 작가가 됐거나 PD가 됐거나 악의적으로 좌파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에 휩싸여 가지고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방송에 내보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됐거나 이병태 교수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이상한 데서 자꾸 찾고 학생인권 조례 뭐 별그 대수냐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글쎄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하는 식의 물타기를 오히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똑바로 아시고 그리고 비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